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혼잣말 많이 하시나요? 저는 보통 일할 때나 운동할 때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응? 이건 잘 안 되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해볼까? 이렇게 머릿속으로도 많이 하고 그 말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을 때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혼자 나만의 대화를 하면 그 상황에 더 집중되고 멘탈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걸 가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얼마 전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의 대화를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하기 쉬운 내가 된다는 건데요. 오호, 오늘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뇌 과학자이자 공학 박사 니시 다케유키 저자의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필자는 뇌 과학자로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연구해 왔습니다. 비즈니스부터 스포츠, 연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 쉬운 뇌가 되는 방법을 밝혀냈는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뇌 속 대화를 삶의 지침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제대로 활용한다고 해요.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뇌 속 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중 상당수가 뇌 속 대화를 통해 자신을 바꿔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시야를 넓힙니다.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자신의 상식, 즉 믿음을 깨트립니다.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좋은 의미로 뇌를 속여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요. 뇌 속 대화 기술을 갈고 닦는 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향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 속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쉬운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피곤해. 큰일이야. 골치 아파. 하기 싫어. 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힘이 들 때 종종 이런 말이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도 라는 세 글자를 사용해 보세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피곤해 라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은 그래도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 그래도 열심히 했어. 피곤해. 그래도 만족했어. 피곤해. 그래도 여기까지 잘했다. 그래도를 사용하기만 했는데 뇌는 첫 번째 말과 반대되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해서 긍정적인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도를 사용하면 뇌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이런 간단한 뇌 속 대화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소리를 내도 마음속으로 말해도 뇌 속 대화의 효과는 다르지 않다고 해요. 어떠신가요? 쉽게 할 수 있으시겠죠? 이 방법은 의지의 힘이 필요하지 않고 잊지 않기만 하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꾸려면 큰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데요. 하지만 연구를 통해 우리가 큰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일들이 매사를 파악하는 법이나 행동을 비롯해 능력, 성격, 나아가 건강과 습관,
업무 능률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뇌 속 대화인 것이죠. 과학 세계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해요. 복잡해 보이는 일도 간단한 요소와 법칙이 서로 겹쳐져서 일어납니다. 뇌 속 대화는 인생을 확실히 바꿔줍니다. 작은 변화에서 중간 정도의 변화, 큰 변화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해 갈 거예요. 조금만 바뀐다고 생각해도 그 약간의 변화를 쌓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할 변의 한자에는 서약의 씨를 끊는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줄곧 자아낸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던 실, 그러니까 습관이나 사고하는 버릇을 뇌 속 대화로 끊으세요. 이것이 뇌 속 대화가 보여주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뇌 속 대화란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 하는 말. 이것이 기본적인 뇌 속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소리내어 말하든 속으로 말하든 나 혼자 하는 혼잣말이 뇌 속 대화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서로 대화하는 형태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사람들은 왜 뇌 속 대화를 사용할까요? 이해를 도울 만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뇌 속 대화가 늘어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중의 선수들은 이런 뇌 속 대화를 합니다. 오른쪽을 조심해. 아니다. 왼쪽이야. 왼쪽. 거기는 안 돼. 상대방의 뒤를 파악하고 돌아서 가자. 집중해. 지금은 상대방의 손동작을 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뇌는 말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을 조심하라고 하면 왼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상대방의 뒤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뒤로 의식이 집중됩니다. 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뇌 속 대화를 이용해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퍼즐을 맞추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행동은 퍼즐을 빨리 풀기 위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조각은 안 맞네. 반대로 하면 되나? 아니야. 이쪽이 빠르니까 이쪽 조각부터 맞춰봐야지. 연구 결과 이렇게 혼잣말 하는 아이는 자신의 기분을 혼잣말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퍼즐을 맞출 수 있고 그 결과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이것이 뇌 속 대화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혼잣말도 뇌 속 대화입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은 집중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또한 뇌 속 대화로 단기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기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소리를 내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일 거예요. 이것은 뇌의 기능에 알맞은 행위로 단기 기억에 쉽게 남는 효과를 냅니다. 이 외에도 뇌 속 대화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습 의욕을 상승시킵니다. 감정이 불안하고 행동이 침착하지 못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나는 과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다 라고 뇌 속 대화를 하도록 하면
과제를 처리하는 자세가 좋아집니다. 또한 능력은 무한히 발전한다 라고 뇌 속 대화를 하는 아이는 학업 성적을 높이기 쉽다고 해요. 불안이나 걱정 등의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심코 어떤 말들을 하시나요? 피곤해, 지루해, 싫어, 관심 없어.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입버릇이라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면 머리가 굳어서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뇌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바뀐다는 것이 뇌 과학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말의 힘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뇌의 변화를 멈추게 하는 뇌 속 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말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들은 뇌의 변화를 멈추게 하는 말이니 속으로도 겉으로도 표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 모르겠다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뇌는 생각을 멈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속으로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모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이제 더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고 맙니다. 그러니 모르겠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로 모를 때는 글쎄요 라고 하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해결법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답변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함께 일하는 팀원이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만약 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만약 안다면 이라는 가정형 뇌 속 대화를 사용하면 뇌는 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기 더 쉽습니다. 둘, 알고 있다입니다.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안 좋은 뇌 속 대화입니다. 아, 이미 그건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생각을 멈춥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겸허한 것은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자신에게 마이너스인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끝까지 듣는 자세를 보입니다. 일찍이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전국의 점장이 모이는 회의 때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했다고 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한 채로 들었을 때는 간과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알아차릴 수 있어 배움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겸허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뇌의 변화를 멈추게 하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입에 담지 않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 할 수 없다입니다. 이 말도 꺼내는 순간 뇌가 생각을 멈춥니다. 특히 자신이 못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할 수 없다, 못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무엇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잘하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업무에서는 유능한 사람도 연애는 완전히 서툴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자신이 못하는 분야일수록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미 지화하기 때문에 그 순간 생각을 멈춥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룹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룹보다 능률이 훨씬 떨어진다고 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성공의 열쇠를 얻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그래도를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라는 뇌 속 대화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를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일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실현을 당하니 우울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추워서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겠어.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 뒤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이 이어집니다. 이 말을 들으면 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지? 라는 긍정적인 말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적절한 말을 채우려고 합니다. 셋, 대단해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대단해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을 떤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해를 자주 사용하면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대단해라는 뇌 속 대화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말을 통해 과거에 감동했을 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심코 대단해라고 뇌 속 대화를 하면 뇌는 그 대단한 측면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쇼핑은 일상적으로 하는 아주 평범한 일이죠. 이때 일부러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해 라고 뇌 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뇌는 무엇이 대단한지 찾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건이 풍부하지 않았을 텐데 한 곳에 채소부터 냉동식품까지 모든 물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건 대단해. 100년 전에는 아무나 얼음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돈을 주면 살 수 있다니 대단해. 직접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 건 힘든데 이렇게 신선한 생선을 얻을 수 있다니 대단해. 이런 식으로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대단함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마트라는 존재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당연한 장소죠. 뇌는 당연한 일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사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대단해라는 뇌 속 대화는 평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을 조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단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대단해라는
뇌 속 대화를 자주 사용하세요. 자주 사용하고 싶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선뜻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대단해 라고 말하면 대단한 측면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 습관화하고 싶다면 하루에 1000번 대단해 라고 말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돼요. 여러 번 언급하는 말은 내가 중요하게 여겨서 입버릇처럼 습관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좋아, 이것이 즐거웠어, 이것이 흥미로워 라는 뇌 속 대화도 일상에서 사용 빈도를 늘려보세요.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뇌가 알아서 좋아하는 부분이나 즐거워하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점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매사를 파악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실 거예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려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필자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구 도중 재미있는 발견을 합니다. 집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거나 옛날 사진을 보는 습관이 있는 아이일수록 행복도나 자기 긍정감이 높았어요. 사진에 담긴 추억이 마음을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긍정감은 과거에 겪은 일들의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즐거웠던 체험이나 성공 경험을 품고 있으면서 자세히 기억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인생이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공 경험이나 즐거웠던 체험을 매일 인식하고 기억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뇌 속 대화예요. 오늘 성공한 5가지 일은 무엇일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뇌 속 대화로 5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고 사소한 일을 성공 경험으로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점심에 먹은 샐러드가 맛있었어. 서류 업무를 하나 처리했다.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했더니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 책을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만났어.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편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일하느라 피곤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면 의외로 매일 좋은 일이 있었고 성공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매일 습관적으로 즐거웠거나 행복했던 일을 쓰면 자기 긍정감도 길러집니다. 또 날마다 점점 좋아진다 라는 뇌 속 대화도 추천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자신감을 높일 때 효과적인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이 좋은 이유는 우리 뇌가 성장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는 큰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날마다 라는 표현을 쓰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단계를 밟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뇌에 전달하면 뇌는 이 전제대로 되려고 해요. 약간의 변화라면 뇌가 싫어하지 않고 원활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을 정리해보자면 뇌의 변화를 멈추게 하는 해서는 안 되는 문장 3가지가 있었죠. 하나, 모르겠다. 둘, 알고 있다. 셋, 할 수 없다입니다. 자주 할수록 좋은, 성공하는 뇌 속 대화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대단해입니다. 뇌 속 대화를 했을 때 단번에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시도를 하면서 큰 변화를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고 놀이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분명 매일 가늠할 수 없이 설레는 인생이 되실 거예요. 그 기분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니시 다키유키 저자의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혼잣말을 해야 나를 변화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뇌를 속여 스스로를 성공으로 이끄는 혼잣말, 말 습관들이 뇌 과학 설명과 함께 꼼꼼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자는 난치병으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이 뇌 속 대화로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뇌 속 대화가 바뀌면서 신기하게도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실현된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냥해졌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고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했고요. 저도 효율적이고 더 성공적으로 사는 뇌 속 대화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입버릇들과 사고 방식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젠 더 자신있게 혼잣말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결심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는 혼잣말을 되돌아보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뇌 속 대화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해 3번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